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의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던 다이어트 총정리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외면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선 저는 다이어트를 막 권장하는, 꼭 살을 빼야만 한다, 막 약간 이런 주의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다이어트 영상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최종 목표 몸무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우선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무무를 올렸어요. 그래서 궁금했었던 것들 좀 모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질문이 되게 겹쳐요. 그래서 겹치는 질문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비포 애프터가 가장 궁금하시겠죠? 저는 원래 76kg 정도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살다가 지금 현재 58kg까지 감량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총 18kg 정도를 감량을 했네요. 첫 번째로 다이어트 기간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한 7개월 정도 걸렸고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만에 13kg가 빠졌고 나머지 5kg는 4개월 동안 아주 천천히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살을 많이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이어트가 처음 해보시는 다이어트냐라고 여쭤보시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를 처음 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쉼없이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지냈었어요. 2021년에 75kg에서 68kg까지 감량을 하고 그 몸무게로 유지를 하면서 한 6, 7개월 정도 지내다가 지난번 연애를 하면서 살이 총 10kg 정도가 찐 거예요. 그래서 78kg에서 76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2024년 11월 달에 딱 시작을 하고 5월 달에 58kg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일대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계기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 계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제가 아팠어요. 제가 위염에 되게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살찌는 음식들, 자극적인 거, 매운 거, 기름진 거, 튀긴 거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내 생활 습관이나 입맛을 조금 바꿔보자, 내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단을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조금 제한을 하면서 먹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원래도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도 1년 정도 헬스를 일주일에 3, 4회 정도 꾸준히 나갔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운동 습관은 이미 들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에다가 식단만 조금 더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을 때 나는 당장 58kg가 돼야지 이러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76kg였으니까 70kg만 돼보자. 70kg가 됐으니까 그러면 68kg만 돼보자. 63kg 됐으니까 59kg 돼볼까?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조금씩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해놓으시면은 그것까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목표 설정을 세워놓고 그거를 이뤄나갔을 때 성취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고 하신다면 다이어트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지금 76kg인데 당장 55kg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20kg나 감량을 해야 되는 큰 산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다이어트를 해도 성취감이 들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감량을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단기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츰 일어나가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저는 그렇게 해서 58kg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바디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인바디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바디는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무리 정확한 기계로 한다고 해도 전날에 수분량을 얼만큼 먹었는지에 따라서 지방량이랑 근육량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인바디는 제가 마지막으로 63kg였을 때 쟀었던 것 같은데 골격근량이 21kg 정도였고 체지방률은 36%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 체지방률이 46%였었거든요. 그래서 10%나 내려간 거여가지고 인바디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인바디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바디를 쟀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좀 강박이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이 퍼센테이지에, 이 킬로그램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바디가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바디는 잘 되지 않아서 최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공복 몸무게를 쟀을 때 58.2kg였습니다. 저는 눈바디로 봤을 때 뱃살은 아직 좀 많지만 그래도 복근이 살짝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바디에 집착을 안 하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식단은 제가 완전 초감량기랑 적정한 감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감량기일 때는 저는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고요. 간헐적 단식을 18대 6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공복 시간 18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6시간 이렇게 해서 18대 6으로 간헐적 단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낮 12시 반에서 1시쯤에 첫 끼를 먹는 거예요. 한 끼에 단백질이 30g 정도 포함될 수 있는 식단으로 해서 점심 식사를 먹고, 그리고 간식도 저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6시 반이 되기 전에 프로틴 쉐이크를 먹었는데, 프로틴 쉐이크도 탄수화물량이 한 20g에서 30g 정도 되어 있는 제품을 골라서 먹었고요. 그리고 단백질량이 18g에서 20g 정도 되는 제품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틴 쉐이크에 두유나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를 타서 먹었는데, 저는 아몬드 브리즈를 타서 먹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나 칼로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두유를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을 60g 이상은 무조건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먹었고요. 그렇게가 초감량기 시절에 먹었고,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추가를 해서 간헐적 단식을 16대 8 이렇게 놓고 공복 시간 16시간, 식사 시간 8시간 이렇게 둬서 총 3끼를 먹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침에 10시쯤에 두유 그릭 요거트 50g, 프로틴 파우더 20g, 그리고 프로틴 그래놀라 20g 이렇게 해가지고 총 프로틴 용량을 20g 정도로 챙겨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침에 프로틴 그릭 요거트 보울을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그 다음에 12시 반에서 1시쯤에 초감량기 시절에도 먹었었던 단백질이 30g 정도 될 수 있는 점심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프로틴 쉐이크 또 동일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에 어떻게 먹었는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저는 되게 다양하게 먹었거든요. 전 지금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냉장고를 열면 항상 반찬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밥의 반찬들이랑 닭가슴살 100g에서 120g 정도 챙겨서 먹거나, 아니면 마녀스프에 닭가슴살, 페타브레드 이 조합으로 먹거나, 면이 먹고 싶을 때는 콩단백면을 활용해서 비빔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먹고, 쌀국수도 만들어서 먹고, 되게 다양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단백질원을 한 가지 닭가슴살로만 국한해서 먹은 게 아니고 닭다리살도 먹고, 오리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연어도 먹고, 진짜 다양하게 다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질리지 않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는 최대한 동일하지 않은 메뉴로 돌려가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은 프로틴 쉐이크도 최대한 다양한 맛을 보유하셔서, 요즘에 프로틴 쉐이크 정말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초코맛, 쿠앤크맛, 뭐 녹차맛, 옥수수맛 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질리지 않게 먹어줘서 되게 장기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었던 것 중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이유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맨날 샐러드에 닭가슴살에 고구마만 먹고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했고요. 다이어트 레시피 유튜브에 검색하기만 해도 막 수천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참고하면서 양배추덮밥도 만들어도 되고, 오이비빔밥 먹어도 되고, 다이어트 마라샹궈, 마라탕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질리지 않는 포인트가 꾸준하게, 제가 지금 7개월이라는 시간을 멈추지 않고 한 번도 막 진짜 이렇다 할 만큼 입이 터진 적이 없게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간식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간식을 먹는 습관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대체당 간식도 안 먹었고, 그냥 만약에 배가 너무 고프고 간식이 먹고 싶으면 마시는 것들로 대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씹고 싶은 질감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틴 쉐이크의 절반 양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40g이 본 양이면 20g만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유 100g에 프로틴 쉐이크 20g 섞어서 드시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포만감도 생기고 또 씹는 식감도 충족이 되니까 간식에 대한 욕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간식을 안 먹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당 아이스크림, 뭐 저당 쿠키, 뭐 프로틴 쿠키, 뭐 과자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안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식을 먹는 습관 자체를 좀 고쳐보자라고 마음을 드시고 간식을 좀 최대한 안 먹는 방향으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실 때 최대한 저당 식품은 배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 당 대체제들은 그 프로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면 요리할 때 쓰는 알룰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은 조금 배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약속 있는 날 식단. 술 드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초감량기 시절에는 약속 있는 날에도 포케, 샐러드, 아니면 브런치, 아니면 쌀국수, 샤브샤브, 고기 이 정도 위주로 먹었고요. 그리고 술은 초감량기 시절에는 술 거의 먹지 않았고 어느 정도 살을 좀 빼고 60kg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부터 술을 조금 자주 마셨는데 술을 마실 때도 여러분들 안주를 조심해서 드시면은 조금 문제가 덜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알코올 자체는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그 알코올이 마셨을 때 오는 그 후폭풍 때문에 살이 찌는 거거든요. 이 술이 들어가서 뇌의 감각 기관을 망가뜨려서 식욕을 제어하는 그 호르몬을 없앤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술을 드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실 때 안주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정말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부분 소주 아니면 위스키 하이볼을 이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맥주, 막걸리, 뭐 샴페인, 설탕 잔뜩 들어간 칵테일 이런 거는 전혀 먹지 않았고요. 위스키 하이볼도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냥 가게에서 파는 위스키 하이볼 드시면 그냥 설탕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스키 하이볼 드실 때 혹시 탄산수가 있으시냐라고 여쭤보시고 탄산수가 있다라고 하면 탄산수로 바꿔서 위스키 하이볼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고 된다고 하면 그렇게 드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소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주 같은 경우에는 먹태, 방건조 오징어, 뭐 노가리 등등의 마른 안주들을 추천드려요. 그런 것들은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생선이나 해산물들을 말린 안주들이기 때문에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요네즈 찍어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요네즈 안 찍어 먹는 마른 안주들 추천드리고 야키토리도 진짜 추천드리는데 약간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안주예요. 그래서 가셨을 때 혹시 소스 안 바르고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옵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조절을 해서 대부분 술집에 가면 그런 마른 안주를 먹거나 소금 후추로 구워진 닭꼬치 위주를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취할 정도로 너무 만취가 될 정도로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다음날 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해장을 하고 싶은데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러면 해장할 수 없잖아. 그러면 슬프고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장할 필요 없을 만큼만 드시고요. 약속 때 맛있는 거 드셔도 양 조절해서 드시고 다음날에 다시 식단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운동하시면 살 안 쪄요. 이게 하루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오늘도 많이 먹고 내일도 많이 먹고 내일 모레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요. 오늘 많이 먹었으면 내일 식단을 더 조이고 운동을 10분, 15분 정도 추가해서 더 길게 해주시면은 그 다음날 내일 모레에는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욕 참는 법, 입 터질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식욕을 참지 마세요. 식욕을 참으면 그러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식욕 참는 법과 입 터짐은 연결고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욕을 참으니까 입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그래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식단 교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켜져야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마인드셋이 저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막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나 이거 먹으면 내일 배 아플걸? 이거 먹으면 내일 소화 안 될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별로 안 먹고 싶어져요. 저는 그때 초반에 99일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99일 동안만 내가
내가 한 가지 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평생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 않는 습관을 만들려고 99일 동안은 아예 안 먹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바운더리에서 배제시켰어요. 그랬더니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터지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식욕을 참았기 때문에 입이 터지는 거라고. 만약에 그 99일을 지키는 중에서도 정말 먹고 싶어. 난 오늘 먹어야겠어. 미치겠어. 라고 생각하면 드세요. 이거 먹는다고 내일 저 죽지 않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내일 10kg 안 쪄요. 그렇기 때문에 드세요. 하지만 정말 양 조절을 해서 딱 1인분만 드세요. 왜냐면 배달이 보통 오잖아요. 마라탕, 떡볶이, 뭐 치킨, 뭐 살찌는 대표 메뉴들 배달이 오면 양이 정말 많아요. 그냥 그 배달이 온 그릇째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을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배달이 왔어? 국그릇이 됐든 밥그릇이 됐든 양껏 먹을 수 있는 양을 덜어서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포장해서 냉동실에 넣어버려. 그러면 그 당일에는 못 먹거든요. 그걸 먹어주면 이게 충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입이 터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입 터짐, 식욕 관리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드세요. 드시고 싶은 음식을 드시지만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된다. 천천히. 이 음식 오늘 안 먹어도 나는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오늘은 한번 참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약간 성취감도 들고. 그래서 이 음식을 오늘 아니면 못 먹어 라는 생각도 한번 줄여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하루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건데 이거 오늘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양이 좀 줄어요. 먹는 양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살짝 소식을 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면 살이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기 뚫는 법. 정체기 뚫는 법은 솔직히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keep going 하세요. 그냥 쭉 가세요. 저는 정체기가 2주도 와봤고 한 달도 와봤고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거든요. 정체기 오네 더 적게 먹어야겠다. 더 운동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강박이고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저는 다이어트는 스트레스와 강박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평생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살이 드라마틱하게 두세 달 만에 미친 듯이 빠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건 영양소 결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루틴 그대로 쭉 유지를 했어요. 정책이 뚫는 법은 그냥 keep going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한 일주일 정도 똑같이 몸무게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그 다음 일주일은 거의 몸무게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복하게 똑같이 먹고 싶은 식단 먹고 운동 그냥 또 똑같이 하고 그럼 친구들 만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살 안 빠지지? 왜 지금 일주일이나 몸무게가 똑같지? 왜 이틀이나 몸무게가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건강하게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내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지 살을 빼는 게 아니야. 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책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keep going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운동 루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필테를 주 2회 그리고 헬스를 주 2, 3회 정도를 했었고요. 초감량기 시절에는 주 4, 5회 정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 3번, 필테 2번 이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현재는 필테 2번, 웨이트를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고 있고요. 웨이트에 간다면 그냥 근육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하체, 하루는 상체 이런 식으로 2분할로 나눠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트 40분, 유산소 30분, 스트레칭 10분 이렇게 해서 총 8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너무 운동을 길게 막 2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지쳐요. 그래서 다음에 운동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운동을 강하게 하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늘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 천국의 계단 안 탔고요. 천국의 계단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탄수화물을 더 찾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계단 안 탔고 인클라인으로 경보 인터벌을 탔습니다. 인클라인이 저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에서 가장 높게 설정되는 게 16이거든요. 그래서 16에 놓고 4.5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4.5로 4분 그리고 3으로 1분 이렇게 하면 5분이 한 세트거든요. 이 5분 한 세트를 총 4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4.5로 8분 그리고 3으로 2분 이렇게 쿨다운을 해줘서 총 30분을 타주면 유산소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줬고 운동
루틴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상하체로 2분할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운동을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필라테스는 4대1 50분 수업을 주 2회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법이나 운동 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위별 다이어트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허벅지 살 어떻게 빠셨어요? 팔뚝살 어떻게 빠셨어요? 승모근 어깨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승모랑 어깨 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승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스트레칭 정도? 운동하기 전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깨는 그냥 제가 어깨가 넓습니다. 그리고 팔뚝살, 그런 허벅지살, 뱃살, 옆구리살, 등살 관련된 부위별 다이어트 질문에는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살이 빠지면 그냥 전체적인 있는 모든 몸에 있는 살이 다 빠지는 거지 이게 팔살만 쏙 빼야지, 뱃살만 쏙 빼야지, 허벅지살만 쏙 빼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위별 다이어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면 이게 서서히 모두 다 살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켰었던 거 하나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림프 자극을 해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겨드랑이나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에는 그 폼롤러로 이렇게 자극을 해줘서 여기 림프 순환이 잘 되게 한 다음에 웨이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한번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폼롤러 마사지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유튜브 영상 참고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필테만으로도 살이 빠지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필테만으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필라테스는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다이어트가 목표다. 살을 빼고 지방을 빼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를 추천드립니다. 웨이트랑 유산소랑 1대1이나 아니면 1.5대1 비율로 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필라테스는 살이 빠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세 교정, 몸매 교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필라테스를 하고 이 어깨 라인도 좀 예뻐졌고 그리고 허리 흉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필라테스는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vs 식단. 전 식단이라고 봅니다. 식단이 8알이 넘어요.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도 일주일에 3번 1시간 반씩 운동을 했어요. 근데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식단이 8알이 넘고요. 근데 여기서 운동이 병행이 돼야지 몸선이 예쁘게 살이 빠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없이 식단만 해도 될까요? 운동 안 하고 하루에 1일 1식만 해서 살을 빼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화가 납니다. 굶지 마세요. 굶으면 안 되고요. 굶으면 입 터짐 오고 굶으면 폭식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굶지 말고 양껏 배부르게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운동도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지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 식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이어트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식단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식단 관리를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양 조절을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vs 식단이라고 한다면 식단이지만 운동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살처짐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18kg, 거의 20kg 가까이 감량을 했기 때문에 살처짐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살처짐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팔뚝이나 뱃살 같은 부분에는 살짝 처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근육 운동을 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가슴 사이즈 변화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가슴은 제가 85E F컵이었는데 지금 현재 80D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뭐 가슴 사이즈 변하는 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가슴 처짐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처지죠. 어쩔 수 없이 처집니다. 이게 살이 빠지는데 어떻게 안 처지겠어요. 그리고 가슴은 근육이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가슴 좀 처지면 어때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가슴 처지는 것쯤이야 뭐 그렇게 큰일인가요? 저는 브라자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빠짐도 정말 많이 질문 주셨는데 머리카락 안 빠졌습니다. 저는 원래 머리숱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두피 관리를 항상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저의 되게 최대의 컴플렉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피 앰플들을 발라주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영양소 섭취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 균형 잘 맞춰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내 몸무게가 60kg야. 그러면 60g 이렇게 1대 0.1 비율로 드시면 되고요. 탄수화물 너무 안 드시면 생리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틴 쉐이크를 드시더라도 탄수화물이 20g에서 30g 정도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먹었다. 그 이유가 탄수화물도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고요. 양질의 탄수화물 드시면 돼요. 빵, 사탕, 아이스크림, 디저트 이런 것들에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살이 찌는 거지,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아주 쏙쏙 흡수를 잘 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손톱이 깨진다 아니면 생리불순이 온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전 다이어트 7개월 하면서 한 번도 생리불순 온 적 없었고 진짜 주기 딱딱 맞춰서 했습니다. 보조제도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보조제 드실 돈 아껴서 필테를 등록하든 PT를 등록하든 운동을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 정말 보조제는 정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세상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10만 원짜리 약 한 달 먹으면 체지방이 커팅이 되고 탄수화물 흡수가 방지되고 전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했으면 이 세상에 비만이라는 질병 자체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위고비 맞았냐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는데요. 저 위고비 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이어트 보조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위고비를 맞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드실 돈으로 그냥 피부 관리 조금 더 하시고요. 운동을 등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운동복을 하나 더 사세요.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되고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뭐 누군가한테는 정말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살이 빼기 전에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어봤고 이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들어왔어서 샘플도 먹어보고 실제로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전혀 도움 안 됐고요. 정말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을 자극해서 판매하는 그런 약간 상술이 아닐까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보조제 드실 돈으로 그냥 헬스장 등록하시고 운동복 하나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살을 빼고 나서 다이어트 보조제 공구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광고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이런데 하나도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보조제는 솔직히 그냥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생활 습관을 개선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석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그리고 최종 목표 몸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58kg인데 58kg 되면 다이어트 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58kg가 되고 나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들어요. 건강하게 음식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 일주일에 3-4번씩 해주고 건강한 음식들 선택해서 먹는 것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고 흡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하실 건지 어떤 몸무게가 되면 다이어트를 그만하실 건지 라고 여쭤보신다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생활 습관을 루틴화해서 그냥 이대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 몸무게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지금 현재 상태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기서 뭐 더 빼고 싶다. 더 무조건 뭐 55kg, 50kg 막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지금 저의 삶의 형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대로 살다 보면 살이 또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Q&A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저는 20kg를 꼭 빼서 나는 58kg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게 아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 58kg가 되어버린 사람의 다이어트 Q&A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이어트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막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저의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꼭 다이어트를 안 해도 내 삶이 지금 행복하고 건강하시다면 굳이 너무 강박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시작했었던 다이어트라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살 빼기 전에 저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살 빼기 전에도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들고 과거에 저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무 강박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그냥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질문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모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보자고요. 그러면 안녕!